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최악의 남편을 거리에 놔앉도록 응징하고 냉정하게 이혼 소송 중인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 있고요. 이제 40이 넘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빠가 필요한 나이이긴 하지만 누구 말처럼 없는 것만 못한 아빠라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상황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혼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혼은 나중에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느 분의 말씀처럼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만 참자 생각하고 그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 바로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의 말씀처럼 이혼해서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불행을 참고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한 것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행이 아이에게 옮겨져 아이가 마음속의 불행을 다져놓고 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이혼을 결심하는 데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은 저에게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내미가 다 떨어진 이후에도 생일 선물만큼은 챙겼어요. 남편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옷을 사러 가서도 자기 옷만 봤습니다. 일반적인 남편들처럼 아내인 저에게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한 적도 없고 맥주 한잔 같이 하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연애할 때 데이트 코스의 주를 이루었던 것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후 맥주 한잔 하는 것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함께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집에 가자고 했어요. 자기 배가 안 고프면 처자식이 배가 고프건 말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육아와 가사는 제가 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에는 항상 화가 나 있었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없어요.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인상을 쓰고 있고 아이들이나 제가 말을 걸거나 하면 대답을 잘 안 했습니다. 퇴근 후에 자기는 쉬어야 한다며 8시 반부터 작은 방에 혼자 들어가 문을 닫고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잤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위해 그리도 챙기는지 아침에 꼭 운동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알람을 5개 이상 맞춰놓고 크게 울리도록 해둬서 가족들을 모두 깨우고 나갔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전혀 안 도와준다고 쳐도 밥이라도 있는 반찬 꺼내서 자기가 차려 먹던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과 제가 밥 차려서 먹고 있으면 함께 먹고 본인 그릇과 수저 그대로 둔 채로 일어나서 TV 앞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하는데 제 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궁금해하면서 자신의 통장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으로서 최악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심적으로나마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이혼을 망설이며 살아왔어요. 예전에 한번 남편이 바람이 난 적이 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 서로 관심이 없는 관계로 살아왔지만 우연치 않게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증거 다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도 어렸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판단이 확실히 서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드는 생각이지만 남편이 바람났을 때 바로 이혼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가 밀려듭니다.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고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나중을 위해 남편의 바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일이 생겼는데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하는 짓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집에서 가족이 아닌 하숙생과 같은 생활을 해왔는데 아이들에게도 물론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저는 물론 아이들이 아빠에게 말을 걸어도 거의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언젠가부터
아이들에게 버럭질을 시작하더군요.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아이가 뭘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같이 대답이 없는 채로 TV를 봤습니다. 아이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것이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는 사람이라면 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도 둘째도 아빠에게 말을 두 번 걸었다가는 돌아오는 것은 아빠의 버럭질이었죠.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듯 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이들에게 옮겨갈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사는 중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직접 상처까지 주는 남편을 더 이상 용서를 할 수가 없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아깝기도 하고 아이들의 앞날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곧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나니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말을 안 걸게 되더군요. 필요한 말만 남편에게 하게 되고 남편이 말을 걸어도 딱 필요한 대답만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니 이것만으로도 좀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눈치를 챘는지 잘하려는 노력을 하더군요. 큰아이가 13살이 되도록 놀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야구 글러브를 사가지고 와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다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다 하더군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밤에 외출했다가 돌아와도 전혀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완전히 다친 지가 몇 년째인데요. 애정이고 감정이고 단 1도 남아있지 않고 같은 집에 살아온 지가 15년이 되었지만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제 와서 노력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풀리지는 않고 남편이 가증스럽고 재수없다는 생각에 미움이 더해만 가더군요. 여지껏 이런 남편을 참고 살아온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제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온 남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껏 누려온 것들이 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나 보죠? 영원할 줄 알았던 제 마음이 변한 것을 알게 되니 불안한 마음에 저를 자기 옆에 두기 위해서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 싫어졌습니다. 남편이 가족에게 다가오려는 노력을 시작한 때부터는 남편이 숨쉬며 내뿜는 공기조차 독가스로 느껴져서 저 인간이 나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숨을 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의 노력도 한때라는 것을 저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아이와 저에게 다정한 척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제가 다시 마음을 열면 언젠가 남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걸요. 저는 원래 남편이 이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해 두 배로 실망할 우리 아이들은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집 명의가 저로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결혼 8년 차쯤에 남편이 주식으로 다 털어먹고 집 줄여서 옮기면서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했거든요.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남편이 물어봐도 대꾸하지 않고 저와 아이들의 짐을 친정으로 옮기며 아이들 전학 절차도 모두 밟았습니다. 그리고 3달 전에 남편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아이들과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알아듣도록 잘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의 노력이 시들해지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실망이 컸었는지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함께 살 때도 꼭 필요한 일 말고는 전화 한 번 하지 않던 남편이 전화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더군요. 안 받았습니다. 문자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문자로 이유를 묻더군요. 귀찮아서 답장 안 했습니다. 며칠간 문자 폭탄이 이어졌지만 저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에게 문자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문자로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미친 소리도 했다가 했지만 저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문자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까지 남편이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과 예전에 바람을 피웠던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해주겠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남편이 내뱉은 공기를 들이마셔야 한다는 것이 소름이 끼쳐서 그냥 소송 이혼을 하겠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의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에 대한 요구를 하는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사정을 모두 듣고 집을 그렇게 나온 것은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승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지금도 남편은 저에게 문자로 잘못했다고 빌었다가 화를 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남편의 문자에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저 남편의 문자 중에서 이혼 소송에 제가 유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문자를 읽는 정도입니다. 2달 전에 집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까지 치렀어요.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곧 집으로 이사 들어올 것이라고 집 비우라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저에게 난리를 치더군요. 그때도 저는 남편의 문자를 보면서 소송에 유리할 내용이 있나 하는 것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얼마 전에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남동생에게 와달라고 부탁했더니 남동생이 와주었습니다. 남편은 친정 집 앞에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고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저를 부르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떠나니 제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에게 연락이 없다가 또 문자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냥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집을 얻어서 나가서 살 생각입니다. 그동안 친정부모님께 신세를 져야겠지요.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냉정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망설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전에 올렸던 글에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남편에게 오랜 세월 동안 실망을 하며 사셨으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지셨겠습니까? 쓰니님, 결단을 응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